우리 동네 라디오. 이 시간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서울 각 지역의 소식을 직접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성북구 어부형 FM의 장남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행복할 수만은 없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 갈등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러 굴곡을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인생은 늘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이 행복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행복이란 뜨거운 여름이 지난 뒤 맺게 되는 달깃한 열매처럼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일 테니까요. 우리 동네 라디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KCNTV 한중방송의 대림동 찻집 반상회 현장입니다. 봐줘야 된다, 안 봐줘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 또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봐줘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제 할머니가 봐주시니까 예쁜 손주 돌봐주는 문제를 두고 자기 일을 마음껏 할 너도 수 나도 있는 의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들이 자식의 직장을 고려해 돌봐줘야 한다. 노력을 아니다. 씁힌다는 교육 거 방식이나 그거 본인의 삶을 위해 봐주지 않아도 된다. 저는 거기에 조금 또 어떤 생각이 분은 달라요. 월급을 저는 받고 안 봐주는 것은 된다고 바람직하다고 말하네요. 생각해요. 지금은 애들도 많이 낳지 KCNTV 않고 한중방송의 하는데 대림동 최우선으로 찻집 하는 게 제 반상회에선 생각은 교육이라고 다양한 생각해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완전히 정답은 다른데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는 거하고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내가 제 생각에는 이제 봐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는 이제 제가 이제 자유스럽지 못하고 성금 보다 보면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고. 예, 저도 손자나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부터 제가 키웠거든요. 그래도 교육에서는 부모들이 키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직은 나이는 많지 않은 할머니지만은 그래도 교육상에서는 우리 동네 라디오는 마을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지난 16일부터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KCNTV 한중방송 정명선 씨와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KCNTV 한중방송의 정명선입니다. 네. 외국인 건강보험법이 달라졌다고요? 네, 국민건강보험법 하면 잘 아시죠? 네,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예. 네, 이 제도가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고 또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입했는데요. 네. 지금은 국민건강의료보험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 가입제에서 당연 가입제로 바뀐 것이죠. 그럼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국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그 외국인은 예.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출국하여 국외에 30일 초과하여 체류하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다시 체류하여야 다시요? 재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네. 일부 그 얌체 건강보험료 먹튀 현상이 있다고 하여 네. 체류 기간을 원래는 3개월에서 지금 6개월로 늘린 데 이어서 또 당년 가입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단 F6 비자를 소지한 그 결혼 이민자는 입국 후에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이 되고요. 네. 외교, 공무, 협정 등 다시 말해서 A1, A2, A4, 그 A3
비자를 소지한 분들이나 기타 지원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의무 가입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 지원 6이 비자를 소유한 사람도 예외적인 그 가입 대상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강제 가입에서 네, 잠시 제외되었다고 하더군요. 네. 보험료가 그러면 보험료가 궁금한데요.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고 있나요? 네. 얼마나 또 되나요? 아, 예. 건강보험 자격은 일단은 개인별로 취득하고 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되는데 네. 소득 재산에 따라서 개인별로 산정되죠. 오. 네. 그리고 2019년 7월 16일부터 산정된 보험료가 네,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의 전체 평균 보험료 미만일 경우에는 평균 보험료라는 게 또 있어요. 11만 3,050원. 네, 이것을 11만 3,050원을 부과합니다. 단 작은 돈이 아닌데. 예. 단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나 19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네. 가족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고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의 가족 확인 서류, 다시 말해서 본국 공증 서류라고 하거든요. 네, 공증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럼 가족 단위로 한 사람만 보험료를 내면 가족 모두 혜택을 보는 건 아닌가요? 아, 네.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주소지가 함께 되어 있고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가족 단위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 달라진 후에는 부부와 19세 미만의 자식만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잠깐 그 한중 방송에서 네, 이 뉴스를 내보냈었거든요. 7월 16일부터 의료보험법이 바뀐다는 뉴스를 방송한 뒤에 그 방송국으로 문의 전화가 아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함께 살아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는데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이미 경제 능력을 상실한 노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등 많은 전화들이 오는데요. 부부나 19세 미만 자식은 본국의 공적 입증 서류, 다시 말해서 공증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경제 능력을 상실한 부모님들은 7, 80대 어르신들이라도 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점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그건 좀 애매하네요. 경제 활동 능력이 없고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은 큰 고민거리겠네요. 네. 만약 보험료를 체납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죠. 제일 많은 민원이 바로 어르신들, 자식들의 피부양자가 아닌 그 개인별로 산정하는 문제더라고요. 네, 여기서 지금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되는 외국인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네, 공단에서 가입자들에게 등록된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고요. 네, 다음 달 보험료를 직전 달의 25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미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고요. 그렇다고 혜택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보험료가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보험료 미납으로 혜택이 중단되는 기간에도 당년 가입의 취지상 보험료는 매달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은 기존 세금 체납과 마찬가지로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여 방심할 것이 아니라 등록한 정보가 틀리지 않았는지 공단으로 연락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법 개정 전에는 최종 입국일부터 3개월 빼고는 나머지 체류관 부분에 그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했는데요. 이번에 이 바뀐 다음에는 한국에 체류한 지가 1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이 구분 없이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하면 되고요. 그럼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당연 가입이 시행됐는데 외국인들은 자주 출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죠? 예. 그 6개월은
최초 입국 후 6개월 체류를 말하는데 예, 예. 이 기간에 여러 번 출국하였더라도 6개월간 출국일을 합하여 30일 이하면 국내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국일의 합이 통산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산일을 재설정하는 거죠. 재입국일로부터. 아, 그 참 복잡하겠는데요. 예. 그리고 6개월이 되어 자격을 얻는 날 공교롭게도 국외 체류 중이라면 자격 취득이 불가하고요. 네. 예, 입국하여야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출국 기간이 30일이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 취득이 되지만 네. 만약 출국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였다면 재입국일로 다시 6개월을 체류하여야 합니다. 계산하기도 복잡하네요. 네. 그리고 체류일과 관련하여 얼마 전 중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 이분은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출국한 지 3개월 다 되는데 네. 지금도 보험료가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건 공돈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30일 초과하면 자동으로 실격되는 것 아닌가 하며 문의하더라고요. 네, 공단에 알아보았더니 그 자격 취득 후 자동 이체일 경우에는 6개월까지는 계속 보험료가 빠지고 네. 혜택도 이어진다고 하더군요. 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보험료를 내고 계속 혜택을 받고 싶어도 불가하답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체류해야 재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원치 않으면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답니다. 네, 아무튼 정책은 계속하여 보완해 나가면서 악용을 피하고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등 서로 만족할 만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겠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완전히 지금 오셔서 살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여기 한국 체류한 지가 한 20년쯤 되는데 저는 한 10년 전부터, 네, 10년 전부터 의료보험을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까 이번에 바뀐 제도에 대해서는 별로 체감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뭐 건강 상태도 괜찮고 이런 분들은 네. 지금 지금 이 바뀐 상태에 대해서 체감 좀 한 달에 10만 원 이상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반발도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서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6개월이 안 됐는데 또 6개월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 애매하게 시간이 어정쩡할 때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일단은 볼 일이 있어서 이미 출국을 하였는데 네. 예, 그 6개월이 지나면 그 혜택이 끊기니까 네. 다시 기산일이 재설정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입국한다든가 네. 뭐 그런 좀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럼 잠시 단위로 가서 또 있다가 오는 건 또 어때요? 잠시 한 달이나 가서 두 달 어쨌든 정도. 이미 그러니까 가입한 다음에는 가입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이미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그 혜택을 받고 있고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출국하여서 30일이 초과되면 네. 재입국일로부터 다시 기산일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근데 이거 이미 가입한 분들은 6개월까지는 보험료를 내면 네. 그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어렵죠. 그러게 굉장히 네. 지금 머리가 어수선해요. 복잡해요. 계산하기도. 네, 이 계산하는 방법도 좀 네. 어렵고. 네. 네.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CN TV 한중방송 정명선 씨와 함께 변경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